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험 합격자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1차가 23,698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합격자가 2차 합격자가 최종. 근데 1차 합격자가 지금 32,965명입니다. 이제 내년에 시험 볼 때 2차만 보신 분이 3만 명 넘다고요. 그러면 2차 시험을 좀 어렵게 낼 수 있겠죠. 올해도 2차가 더 작게 합격했잖아요. 1차가 더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2차를 전 과목 다 조금씩 어렵게 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고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한 2문제 정도 약간 안 배운 게 강의 안 했던 부분이 누구든지 강의 안 했던 부분이 한 2문제 정도 출제됐어요. 그래서 100점은 받을 수 없다고 했죠, 이 과목이.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학원 다니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최종 그 합격 인원은 응시자 대비는 30%가 넘으니까 학원 안 다닌 사람까지 합해서, 그러면 학원 계속 다니는 분들만 본다면, 결석 한 번도 안 한다면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116페이지 할 차례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1조 목적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2조 용어의 정의, 가장 중요한 게 2조에 있는 용어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조작적 정의 또는 그 리미티드,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고 했어요.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고요. 용어 정의가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 6개 용어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을 했고요. 3조에, 그리고 4조부터 8조까지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4조부터 8조까지 공인중개사 제도는 내용은 많은데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9조가 자격 취득해서부터 개업할 때까지의 등록 절차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10조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즉 개업할 수도 없고 취직할 수도 없는 결격사유 12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하나밖에 둘 수 없습니다.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주된 사무소든 분사무소든, 그 다음에 이전 전의 사무소든 이전 후의 사무소든 사무소 요건은 똑같습니다. 모두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중개사무소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무소 중에서 오늘 116페이지 이제 공동사무소입니다.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합동사무소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제가 합동에서 공동으로 바뀐 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물으니까 합동은 한자고 공동은 한글이다 이렇게 하던데, 공동도 한자 있죠? 뭐 어쨌든 합동이라는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공동이라는 말은 같이 쓴다는 걸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 합동사무소라고 부르던 것을 지금은 공동사무소라고 합니다. 자, 116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밑줄 치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우리는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험에는 중개인이라는 표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3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아무 말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별과 상관없이, 종류와 상관없이 공동사무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과 상관없이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여기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다면 뭐냐면 사실상 해석상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국민적 공신력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월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사무소를 쓰면 경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국민들이 볼 때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항상 사람이 공동으로 하면 한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서 하는 데는 보면 비어있죠. 어떨 때는 가면 집 보러 간다고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든 세계든 2대8 법칙이 있어요. 상위 20%가 하위 20% 소득보다 높습니다. 그 잘 되는 데만 잘 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서 맨날 손님 있는 데는 사람이 있으면 국민들이 볼 때 저기는 잘 되겠다. 맨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더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공동사무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법조문에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법 13조 6항입니다. 법조문은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 어플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운받아가지고 자꾸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법 13조 6항에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업무 못하도록 정지시켰는데 나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자기도 업무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업무 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13조, 법조문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을 보면은 법조문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가령 A, B, C, D가 있으면 만약에 B의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사무소를 여러 개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B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사무소를 이전 신고해야 됩니다. A나 C는. 그러면 만약에 B 사무소는 원주에 있고 A 사무소는 춘천에 있고 C 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옮기면 됩니다. 이전하면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사무소를 두 개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을 쓴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또 하나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법조문에는 별도로 공동사무소 어떤 방식으로 설치한다 명문 규정이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도 없다고요. 서식도 따로 서식이 없고 그냥 이전 신고하면 되고 또는 B가 하고 있는 장소에 다른 개업공개사가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또한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신규 등록을 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등록을 하면 2명이 되잖아요. 2명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공동사무소다.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애초에 처음 개업할 때 2명 이상이 동시에 신규 등록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된다. 그래서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로 옮기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 신규 등록하는 것,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애초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명 이상이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공동사무소를 만약에 A, B, C, D 4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별이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중개인, D는 분사무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끼리끼리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어요. 예를 들면 중개인은 중개인끼리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끼리만 할 수 있다. X로 과거에 출제됐다고. 아까 읽어볼 때 개업공개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 이게 법 13조 6항이라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법조문에는. 그래서 끼리끼리 아니라도 상관없다. 그러면 만약에 출입문이 여기 있어가지고 B가 상담을 해가지고 중개보수를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B는 혼자서 100만 원 다 먹어야 된다. 아니면 다른 개업공개사와 25만 원씩 나눠 먹어야 된다. 답은 뭡니까? 네, 다 먹어도 되고 나눠 먹어도 되고 규정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그러나 슬픔은 나누면
반감되는데 기쁨은 나누면 짜증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 지나다니다 보면 공동사무소라고 돼 있는 데가 없잖아요, 거의. 왜냐면 이게 분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혼자 다 먹으면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있고 재수없다고 욕하고, 그 만약 혼자 다 먹으면 뭐 해야 돼? 이제 호객행 해야 되잖아. 서로 손님 끌어들여가지고 나 혼자 다 먹으려고 싸워야 돼, 같은 사무소 안에도. 그럼 만약에 무조건 공평하게 나누기를 하면 또 아무도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내가 해도 나눠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먹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분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공동사무소가 거의 없습니다. 부부끼리도 가급적이면 공동사무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아는 분 부부가 공동사무소 하고 있는데 깜짝깜짝 놀래 눈만 뜨면 옆에 있으니까 무섭대요. 밤낮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부끼리도 공동사무소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이 공동사무소는 칸막이는 없지만 사실상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칸막이 없이 하냐면 아까 효율적인 업무 수행, 월세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A가 갑이라는 고용인, 즉 직원을 고용을 했을 때 이 갑이 잘못했을 경우 책임은 그 직원, 소위 실장이라고 하죠. 우리 현업에서는 이 실장하고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지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A 법인이 직원을 고용했는데 이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그 책임은 공동사무소의 대표자에게 있다 하면 X입니다. 대표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A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장등록, 보정설정, 손해배상 책임 각각 따로따로 있다고요. 독립적이라고. 등록 신청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휴업신고도 따로따로, 폐업신고도 따로따로 각자가 따로 해야 돼요. 시험에. 그래서 공동사무소의 경우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다. X입니다. 옮기려면 따로따로 각자 이전 신고도 해야 됩니다. 각각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러면 공동을 하는 이유가 오직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즉 월세 줄이기 위해서 같이 사용할 뿐이라고요. 각각 독립성이 인정된다. 모든 거 인장 등록, 보정 설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등록 취소되면 A 빼고 업무해도 됩니다. B가 업무정지 당하면 B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처음에 같이 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해도 나머지는 계속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공동사무소에 관한 규정은 끝이고, 따라서 공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시험에 한 개 지문이 출제됩니다. 통째로 한 문제 안 나오고요. 한 개 지문이 출제된다. 자, 117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2번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이제 책 보고 보충을 하면 동그라미 1번에 공동사무소는 다음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억에 보면 기존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에 get을 등록을 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 제가 저 칠판에 그림 그려놨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 신규 등록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 이전 신고해도 되고 또 처음부터 여러 명이 신규 등록을 하면 공동사무소 된다고 했죠. 그 설명드리는 게 여기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대표자 한 명이 일괄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각자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등록 신청도 따로따로, 이전 신고도, 휴업 신고도, 인장 등록도, 그 다음에 자격증 게시하는 것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각자 독립성이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등록 신청을 하거나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동그라미 3번 맨 뒤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 밑줄 치십시오. 개업공개사의 승낙서입니다. 시험에는 건물주 승낙서 제출을 해야 된다. X로 출제됐어요. 그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 밑줄 치시고 건물주 임대인 승낙서가 아니라고 돼 있죠?
시험에 건물주 승낙서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됐다. 동그라미 3번. 아까 이야기했죠. 1번이 뭐냐면 직원이 잘못하면 그 고용한 개업공개사만 책임있지 공농사무소 전체 모든 개업공개사 책임이 아니라고 했죠?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러 명의 공동사무소의 구성 개업공개사 중에서 휴업 신고하면 한 사람만 해당된다고요. 일괄, 대표자가 일괄해서 휴업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는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참고라는 말은 중요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동사무소에 간판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규정 없습니다. 공동사무소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간판을 따로 달아야 되는지 규정은 없습니다. 그 지금 국토부 유권 해석은 따로따로 달아도 원래 따로따로 달아야 된다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간판이 10명이 하는데 10개 달 때 있는지 네가 와서 한번 달아봐라 이렇게 국토부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 개만 달려면 공동사무소라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각자 달거나 또는 하나만 달면 공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현실적으로는 규정이 없다고요. 그래.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규정 없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 지금 공동사무소 하는 분을 하나 알고는 있어요. 지금 있는데 보니까 명칭은 그냥 하나만 적어놨더라고. 안에 등록증 이런 것만 따로 게시해놨더라고요. 지금 동일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경기도 군포시에 인터넷에 네이버 부동산 치보면 바로 다 나와요. 거긴 보면 사진은 블로그에 보면 사진은 2명이 공동으로 하는 사람 올려놨어요. 그 왜 공동을 하냐? 그분은 현실적으로는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분이 군포시에 502개의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10%에 들어갑니다. 즉 10% 안에 들어가요. 한 사람당 2천만 원씩까지 가요. 순소득이 10% 안에 드니까 10% 안에 드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너무 많잖아요. 한 사람당 그 2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공동사무소로 하면은 소득을 분리해서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공동사무소 한다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때까지 공동사무소나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거든요. 지금 동일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분은 지금 10년 넘게 같이 하고 있어요. 여자분 2분인데 어쨌든 그 공동사무소를 하는 취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한다면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냐 보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 명의로 등록했다가 한 5년 지나니까 또 폐업하고 둘 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야 또 하더라고요. 그 10년 지나니까 이제 또 두 사람 공동 명의로 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도 한 명이 폐업했기 때문에 망해서 폐업했나 보다. 그러니까 소득신고를 낮게 하더라도 별로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계속 혼자 안 하고 폐업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했다가 지금 10년 지나니까 이제 또 공동명의로, 공동사무소로 하고 있어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무소는 거의 현실적으로는 없다. 그분들은 밖에서 보면 공동사무소처럼 안 보여요. 그냥 한 사람 간판만 달려 있어요. 근데 안에 네,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규정이 없는 건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네, 대표자 이름 원칙적으로 넣어야 되죠. 그 성명을 내야 되니까 간판에. 그 공동사무소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특별한 규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18페이지 양가로 4번은 종별 종류 상관없이 서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근데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은 뭐냐면 제재를 받을 때에도 각자 받는다.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개업공개사가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면 자기 사무소 하나 있고 또 공동을 사용하는 사무소 하나 있고 이러면 그 이중사무소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사무소를 여러 개를 두고 각자 서로 공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같이 쓴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소를 2개, 3개 두면서 공동을 쓰는 게 아니라 한 사무소에서 같이 써야 되니까 공동사무소를 두고 또 다른 사무소를 두게 되면 이중사무소에 해당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 맨 밑에 이게 문제 이게 28회 때 올해 기출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안 배운 게 2문제 나왔다고 했죠. 이걸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 문제를 강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뭐 올해 수업 들은 분도 혹시 있겠지만 이걸 강의한 분들은 거의 없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분사무소의 설치 사유인데 이거는 서식을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굉장히 까다롭다고. 서식까지 다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렵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거기에 114페이지에 있어요. 서식이. 분사무소 114페이지 서식에 보니까 거기 중간에 분사무소 소재지, 책임자, 주소,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 시도 이거 적도록 돼 있죠? 근데 분사무소 설치하는 사유를 적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00점은 한 명도 없어요. 공인중개사법 올해 100점 나온 거는. 두 문제, 또 경매에 대해서도 한 문제 책에 없는 거. 왜 경매도 다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경매 민사집행법이 330개 조문인데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왜냐면 공인중개사법 51개 조문에서 거의 30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데 그거 해야지 330개 조문에서 한 개 나오는데 어느 거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안 한 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시중에 있는 책에 전혀 없는 게. 그래서 두 문제는 풀 수 없도록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100점은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2차에서 100점 받기 가장 어려운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고 2차에서 60점 받기는 최고 쉬운 과목이 역시 또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약 과목마다 특징이 조금씩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동사무소는 모든 개업공개사 종류 3가지가 있는데 다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그 각각 공동으로 쓰더라도 따로따로 다 칸막이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장등록이나 보정설정이나 모든 거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 책임도 따로따로 있다. 그럼 보증가입도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제가입 전부 다 따로따로 다 해야 된다고요. 모든 건 독립성이 인정된다. 그거 왜 하느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즉 월세 줄이기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119페이지 인장등록입니다. 메뉴에 법 16조 법조문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치시고 주어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보조원은 X, 보조원은 인장등록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인장등록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정해가지고 이 도장을 앞으로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미리 도장을 찍어가지고 제출하는 걸 인장등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감도장을 반드시 찍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인감증명법이 앞으로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완전히 정착하게 되면 앞으로는 인감증명법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감증명이 폐지될 예정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개인이 인감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뒤에 가면 매수 신청대리 위임을 받을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인감도장 찍어야 된다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된다는 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됩니다. 어쨌든 막도장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 도장 찍었다가 저 도장 찍었다가 계약서 쓸 때마다 바꾸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딱 정하면 그 도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인장등록입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만 인장등록을 해요. 왜냐하면 중개보조원은 어차피 계약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할 필요가 없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게 국토교통부령인데 시험에 이걸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X로 내는 게 3개 지문 정도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그게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국토교통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까지 알려고 하면 무시해도 됩니다. 지금 그것까지 다 알면 머리 너무 아파요. 어쨌든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거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였어요.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아니라 군수죠. 구청장이죠. 예를 들면 뭐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 동구 이런 거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자치구가 아니라도 비자치구라도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같다 이 말은 또한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즉 2항 16조 2항에 보면 개국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인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다시 법 좀 읽어봤고 1번 인장 등록 의무자. 인장 등록은 보조원 빼고 누가 한다고 했어요? 개국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그렇다면 임원 중에서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도 자격증이 있는 임원은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인장 등록을 안 하겠죠. 우리 소속공인중개사 용어정의에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격증이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되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반대 해석을 하면 중개보조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임원이야. 양가로 2번 지금 하고 있어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어차피 계약서 못 쓰니까 인장 등록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0페이지 등록하여야 하는 인장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인감도장이어야 했는데 개인은 지금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다. 자, 그러나 동그라미 1번은 법인인 경우, 법인은 회사입니다. 회사. 법인인 경우에는 첫 번째 줄 맨 뒤에 보면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이라는 말은 법인 인감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시험에 법인의 인장 대신에 법인의 대표자 인장 X로 출제됐습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라고요. 민법 총칙에 보면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요.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고요.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 즉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인 경우는 법인 인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법인 인장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법인은 등기할 때. 그래서 그 법인 인장이어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면 X라고요. 그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분사무소라는 것은 지사, 지점 개념이죠. 본사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걸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불러요. 본사를 주된 사무소, 지사를 분사무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안 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분사무소가 부산에 있는데 그 왔다 갔다 가지고 가기 힘들겠죠? 근데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분사무소가 있는 중개법인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법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앞으로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개인 개국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인 경우 개인이 두 가지가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국공개사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호라고 되어 있는데 2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이게 뭐 시험에 2호인지 2항인지 묻진 않아요. 어쨌든 2항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2항, 1번, 2번을 2호라고 부르는데 7638호 부칙입니다. 그 7638호가 2006년도 지금 12년 전에 부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들이 그때 부칙을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소위 중개인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중개인과 관련된 거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12년 전에 부칙을 출제위원들이 어디 있는지 찾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부칙 찾으려고 하면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찾으려면 좀 힘들어요. 어쨌든 이 소위 중개인,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다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명 도장해야 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 이런 거 안 된다고요. 나우나, 태지나 이런 거 안 되겠죠? 실명으로 해야 돼요. 실명. 실명 도장이어야 하죠. 실제 성명이 나타난 도장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도장이어야 합니다. 기출문제에 7mm, 30mm 이걸 10mm에서 40mm X로 출제를 했습니다. 숫자 그래서 암기해야 되겠죠. 왜 기출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이런 게 기출문제에 나왔다는 건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미 29번 시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왔던 거는 나올 확률이 극히 희박해. 계속 나왔던 게 반복돼요. 그 수능도 지금 만점자가 뭐 9명인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만점자가 나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도 패턴이 있다고 과거 출제됐던 게 똑같이 그대로 사실문제는 안 나오지만 유사하게 변형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게 39번에 13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 내드린 거. 암기사항 내드린 프린터 39번에 13번에 있죠? 39번에 13번.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39번에 보면 숫자 7에 대해서 15개 나와 있잖아요. 그 13번에 7mm 이상 30mm 이내.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게 없으면 7일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는 건지 궁금할 거예요. 그 궁금할 걸 제가 미리 다 드렸다고요. 우리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숫자를 다 정리해놨다고요. 출제됐다 이게 7일. 시험에는 10mm, 40mm X, 7mm. 7mm에서 30mm라고 하니까 그렇게 도장이 큽니까 하던데 30mm면 3cm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네모난 도장이든 정사각형이든 동그란 도장이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한자로 하든 뭐 일본말로 하든 중국말로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실명 도장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글이나 한자가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감도장을 등록해도 상관은 없겠죠. 인감도장이거나 또는 뭐 무슨 도장이라도 실명도장이면 된다. 실제 성명이 나타난 도장이어야 합니다.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3번에 양가로 1번을 보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감도장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그런데 양가로 2번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부칙 7638호 6조 2항의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소위 소속공개사 세 가지가 있어요. 인장 등록을 한 사람 개인인 경우. 이 개인인 경우에는 도장을 찍어서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할 필요 없죠? 그냥 인장등록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인장등록신고서 서식이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에 의해서 인장등록해도 됩니다. 인장등록신고서 서식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나 121페이지 변경등록인데 변경등록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에 등록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변경등록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다. 인장등록신고서 종류는 세 가지다.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법인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할 때도 법인의 인장해야 된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양가로 4번 인장 등록과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전자문서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전자문서가 거의 다 가능한데 이제 다음에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것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어쨌든 인장 등록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5번 인장 등록 장소입니다. 등록관청이라고 했고요. 법인인 경우는 본사, 즉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즉 등록관청에 인장 등록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을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분사무소와 관련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여기에 암기사항 4번에 보면 4번에 그 밑에 4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별표되어 있는 거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 휴업신고, 분사무소 인장등록, 인장등록 밑줄에 치면 되겠죠? 분사무소 업무정지 모두 다 누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그 밑에 까만 별표를 보면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하다. 이 말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맨 밑에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에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분사무소와 관련되는 건 전부 다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해당 관청이. 그러면 분사무소, 만약에 원주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서울 강남에 분사무소가 있으려면 강남에 있는 분사무소에서는 원주시장이 준 신고 필증을 게시해 놓고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인장 등록식입니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업무 개시 전에 합니다. 업무 개시 전에 밑줄 치시고요. 업무 개시 전에. 업무 개시 전에 하는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제가 등록하는 방법이 3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줄에 소속공개사의 경우는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에 인장 등록 신고서가 있기 때문에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인장 등록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3가지. 근데 등록 인장을 변경 등록하는 방법은 변경 등록 신고서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가로 2번 등록 인장 변경 등록은 며칠 이내에 한다? 7일 이내에. 암기사항 레더링 프린터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7일 대신에 시험에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X로 줄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암기해야 됩니다. 39번에 2번에 보니까 7일 이내에 밑줄 치놓으시고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위반시 제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변경하고 변경 등록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인장 등록과 관련된 것은 모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 2번에 보면 안 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모두 자격정지입니다. 모두 자격정지.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라고 인장등록 위반은. 동그라미 4번. 근데 도장 안 찍으면 계약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있습니다. 도장을 안 찍어도 효력이 있으니까 등록된 인장을 안 찍어도 역시 효력은 있겠죠? 네. 단지 행정상 제재로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뿐이라고요. 계약 효력은 있다. 계약의 효력은 민법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계약은 성립하기 때문에 도장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안 해도 계약의 효력은 있죠. 네. 단지
계약서를 안 적으면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처분은 받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로만 하면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 적으라고 돼 있고 등록된 도장 찍으라고 돼 있지만 안 찍어도 계약의 효력은 있고 단지 이 처벌만 받습니다. 자, 그래서 123페이지 인장 등록 신고서, 그 다음에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변경 신고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밑에 있는 거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변경 신고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인장 등록 신고서는 요거 하고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했죠? 76페이지 한번 보세요. 76페이지. 교과서 7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서식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밑에가 인장 등록 신고서라고 돼 있죠? 그 오른쪽 맨 밑에 보면 등록 인장 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등록 신청하면서 여기에다가 중개인에 사용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그게 인장 등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현실적으로는 이게 등록하면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나중에 또 다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등록 신청하면서 하면 될 겁니다. 만약에 소속 공개사라면 역시 고용 신고할 때 그 신고서에 같이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그게 인장 등록이다. 따라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 등록 인장을 변경 등록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장 등록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122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면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 안 해도 된다. 28회 기출 문제입니다. 올해. 인장 등록 반드시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인장 등록해야 되고 보조는 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변경을 한 경우에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모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라고 했죠? 7일 이내에 한다고 했죠? 7일 이내 사후 변경 등록입니다. 사전에 미리 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2번은. 자, 그 다음에 3번은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X입니다. 분사무소인 경우에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법인인 경우에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뭐가 틀렸어요? 가름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죠. 법인인 경우는 인감도장해야 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만. 개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고도 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인장등록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도 개업공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같이 할 수 없다. X죠? 개설등록과 같이 할 수도 있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24페이지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